이번 신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발표하면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는데 부분의 대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사이트 TV에서는 경매 대출 부분하고 신용대출, 신탁대출, LTV와 DSR이 혼용으로 움직이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로 집을 샀는데 대출이 막혔다고요? 신탁대출도 6억 한도라니 2025년도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 이후 경락자금 대출, 신용대출, 신탁대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LTV와 DSR 기준으로 한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행에서 말하는 LTV 60%, 70%, 80%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왜냐면은 DSR이라는 제도는 40% 담보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10억이다. 10억이면은 거기에 이제 40% 4억의 한도 내에서 신용대출, 다른 카드론, 보험대출 차감하고 나서 대출 한도가 나오기 때문에 6.27 부동산 강화 대책에서 한도가 6억까지지 않습니까? 자영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신용대출 1,000만 원, 2천만 원은 없는 사람 없고 전세자금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돼가지고 중도금 대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6억이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막상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을 하면은 한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핵심 정리를 하면 경락자금 대출은 경매를 낙찰을 받은 후 그 잔금 마련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낙찰 받은 금액이 5억이다. 거기에 대해서 70% 적용해서 5, 7, 35, 3억 5천을 해줬다 생각했거든요. 신용대출은 뭐냐면 담보 기반 없이 소득이나 여러 가지 신용카드 사용 내역, 개인의 부동산 담보력, 재반 여건을 봐가지고 사람을 보고 해주는 게 신용대출이고요. DSR에 직접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DSR을 산정할 때 차감을 해야 되는 대출입니다. 주택을 신탁을 맡겨요. 무궁화신탁, 여러 가지 신탁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KB신탁. 주택을 신탁 후 수익권 담보로 대출해 주는 거예요. 아파트를 신탁회사에 감정가 10억으로 맡겼어요. 그러면은 그 신탁회사에서 그 아파트 신탁한 거를 증거로 신탁 수익권 증서를 발행하면은 은행에 와서 그 수익권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동일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익권 담보대출이나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LTV나 DSR 적용은 똑같다는 뜻입니다. 담보가치 대비 대출 비율이고 DSR은 연소득 대비 개인의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냅니다. 6.27 대책 이후 주요 변화를 보면은 대출 한도는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6억 원이 한도지 꼭 다 6억 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생애 최초는 예전에 80%지 않습니까? 70% 줄었고 일반 담보대출이나 이런 건 60%로 축소됐습니다. DSR은 모든 대출 받은 거를 합산해서 40% 이내에서 제한한다. 신탁대출은 신탁회사에다가 내 부동산을 신탁을 하고 증서를 끊어서 대출을 나가는 건데 주택 신탁후 수익권 담보대출도 포함입니다. 6억 한도입니다. 신용대출도 DSR 계산에 포함되므로 기존 신용대출이 많으면 아파트 경매나 부동산 경매 경락자금 대출이나 신탁대출 한도일 때 기존에 나간 신용대출도 차감을 합니다. 상당히 은행 대출 받기가 쉽지 않다. 사례로 얘기하면은 무주택자 김 씨가 2024년도 연동이 6천만 원이었어요.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어요. 감정금액이 아닙니다. 경매 아파트를 4억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LTV를 70% 적용하면은 경락자금 대출 한도가 2억 8천이 나옵니다. 6억 원 이하니까 기존 신용대출이 없다. DSR이 35%로 적용돼서 대출이 승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주택자, 주택이 있어요. 연소득이 8천만 원이에요. 이분이 신탁대출로 신청을 했어요. 5억 5천만 원을. 기존 신용대출이 1억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간 원리금이 1200만 원 되는 거고, 신탁대출 원리금은 연간 3000만 원. 신용대출 1억 원이 연간 원리금이 1200이니까 4200이지 않습니까? 달이 52.5% 나옵니다. 한도가 오버되죠? 대출이 거절된다. 이미지로 보는 대출 심사가 흐름표가 나오는데, 대출 신청자가 경락자금 대출이나 신용대출이나 신탁대출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신용조사를 해서 LTV나 DSR을 계산해 가지고 40% 이내에서 승인되고 초과가 되면 거절되고, 아니면은 대출 한도를 작게 신청해야 되겠죠. 627 부동산 강화 대책이 대출이 6억까지 된다, 강북으로 가자, 아니면은 경기도로 가자, 이건 아닙니다. 많이 바뀌었다 생각하고, 시산표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한도가 6억이에요. 그럼 내가 신용대출이 A라는 은행에 3천만 원 있고 B라는 은행에 1억 있다. 그러면 그 1억 3천을 빼고 대출 한도가 나온다. 신용대출은 모든 금융기관이 합산되는 거고, 장기 카드 대출 있지 않습니까? 카드론, 그것도 포함되고요. 신탁대출도 주담대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6개월 내에 전입 신고 의무, 실거주 목적입니다. 외외로 인정되는 것은 상속,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에 따른 여신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이게 있습니다. 이제는 대출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락자금대출이나 신용대출이나 신탁대출, LTV와 DSR, 인터넷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진행이 못했고, 법원에서 경락자금 대출을 받을 때 627 부동산 대책과 똑같이 가계부채 강화 방안을 보니까 경락자금 대출도 가계부채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예전에 연끌로 투자한 사람들,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사업하신 분들,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는데 소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채권의 은행이나 채권자들은 받아야 될 채권 금액을 모두 만족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정부 부처에서 부동산을 누르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겠지만, 자유민주주의에서 채권과 채무의 그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상거래가 있는 대출 한도를 축소를 시켜버리면은 받아야 될 채권자도 만족을 못하는 거고, 줘야 될 채무자도 만족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